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아멘. 건강과 돌보심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간, 바로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상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보건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김용석 원장님과 비장, 위장을 튼튼하게 만성피로 극복하기란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우선 만성피로를 이렇게 만성피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성피로는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먼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성피로는 지속적인 피로와 피로감을 경험하며 일상생활과 활동에 대한 흥미와 기력이 감소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쉬운 휴식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성피로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직장, 학교, 또한 사회적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해당이 되시는지 이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입맛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근육과 살이 탄탄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마르시진 않나요? 세 번째 질문. 팔, 다리에 힘이 없어 축 늘어지지는 않나요? 네 번째 질문. 입술에 윤기가 없고 메마르고 희멀거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는 머리가 무겁고 맑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나요? 또 의욕이 없고 움직이기도 싫진 않나요?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자주 깜빡깜빡 하시지는 않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들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비장, 위장을 튼튼하게 만성피로 극복하기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꼭 귀 쫑긋 같이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석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한국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그 CM송 중에 간 때문이야 그런 CM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네, 한동안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네, 그 CM송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간이 우리 피로의 문제다 해서 이제 그 영양제를 막 불티나게 이제 선전을 하고 또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한의학 쪽에서 보면 꼭 간뿐만 아니라 비장, 위장도 이렇게 만성피로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어떤 비장과 위장이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암 환자도 결국은 이제 못 먹으면 죽거든요. 네. 이제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못 먹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와 비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는 쉽게 얘기하면은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맷돌을 갈죠. 이렇게 맷돌. 네네. 맷돌 갈듯이 음식물을 이렇게 맷돌을 갈아서 잘 부으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위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비장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어요. 네. 이게 그 위에 바로 뒤쪽에 있던 기관인데 네. 큰 림프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비장은 사실은 면역을 주관해요. 네. 어떤 면역 세포의 기능을 돕고 어떤 몸의 세균이나 어떤 항원 등을 걸러내면서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 비장은 면역 세포의 기능도 돕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항원을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해요.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비장은 또 이 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비장이 약한 분들은 이 피가 부족해지죠. 네네. 그래서 그 골수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 골수에서 피를 우리가 만드는데 저하됐을 때 골수의 역할을 도와서 혈액 세포를 갖다 생성해줘요. 이 비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위하면은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거가 이 기능이 약해지면은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 나이 드시면서 거의가 한 50%에서 60%는 비위가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어르신들 보면은 네. 물론 젊은 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체해요. 첫째 잘 네네. 체하고 그다음에 잘 체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더부룩하고 막 트림 나고 또 뭐라고 하죠? 그냥 가스 차고 항상 그 불편한 상태 위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요. 첫째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네네. 이게 뭘 먹어도 불편하고 네. 이걸 먹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또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또 두려워지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예민해져.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예민하고 막 네. 짜증이 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몸이. 불안해지고 막 네. 초조해지고 그래요. 네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되면은 네. 잠이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위가 불편하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위 기능이 사실은 우리 몸에 나무로 보면은 나무가 그 땅 밑에서 미네랄을 이렇게 흡수해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영양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서 나무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듯이 네. 우리 몸도 그 비위가 바로 땅의 미네랄 바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게 약해지면은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피곤해져요. 기운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 첫째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곤이 말도 없이 오죠. 네네. 빨리 지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이겠어요. 살이 빠져요. 살이. 그렇죠. 살이 빠져요. 그래서 오늘도 네. 환자분이 네. 아니 자기가 지금 160파운드 했는데 네. 지금 딱 1년 만에 130파운드 됐대요. 그러면 1년 만에 30파운드가 네. 그러면 1년 만에 30파운드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지금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네. 짜증도 잘 나고 막 불안해지고 그리고 빨리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막 지치고 뭐 이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왜냐 속이 편해야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잘 먹질 못하죠. 거기다가 네. 또 나중에는 식욕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네. 와,
이렇게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네. 또 예민해지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관계에도 네. 영향을 미칠 거고, 정신적 영향, 또 일을 하신다 보면 직업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있으실 것 같고, 당연히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네. 생길 텐데요. 정말 이 비장과 위장, 특별히 저는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비장이 그런 세균을 걸려주는 역할, 네. 또 우리 면역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이 피로해지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원장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만성 피로를 내가 만성 피로라는 거를 진단을 받는다면 네. 보통 이렇게 당연히 비장과 위장의 역할도 좀 돌아봐야겠네요. 환자. 돌아봐야죠. 네네. 근데 이제 만성 피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간이 진짜 나빠도 네. 피곤해질 수 있고요. 네네. 밤낮 식욕이 떨어지면서 네. 또한 당뇨도 마찬가지요. 아, 당뇨병 한 분 오신 분 있는데 네.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그래서 네. 당 검사를 해봤는데 당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인데 자기 몸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은 당뇨 때문에 네.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네네. 몸에 힘을 팍 주는 건데 그냥 소변을 다 흘려보내니까 살도 빠지고 몸도 진짜 힘이 없겠죠. 네. 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폐, 감기가 걸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독감, 요즘 독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한국에는 많이 또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코로나나 어떤 감기나 독감을 알았을 때 그 첫째 이 감기를 앓다 보면은 독감이나 보면 항생제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생제 먹다 보면 이제 간에 무리도 가고 그리고 이제 입이 막 텁텁해지면서 네. 입맛이 확 없어져요. 입맛이. 그 입이 쓰고 그러면서 피곤이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폐열이나 감기의 어떤 증상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피로감이 많이 오면서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 네. 네. 아, 그렇군요. 이 시간 저희가 비장, 위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당뇨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폐 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을 찾아오는 만성 피로 환자, 네. 특별히 이제 비장과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보통 제일 궁금하신 게 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원장님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가져야지 제가 비장과 위장이 튼튼해져서 좀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뭐든지 욕심이 과하면은 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먹는 욕심. 사람이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과식을 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과식을 하면요 우리가 첫째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을 빨리 먹게 돼요. 네. 빨리 먹어요. 이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저 음식을 먹을까봐 더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빨리 먹는 어떤 욕심 또 너무 많이 먹는 과식 욕심 일단 그걸 없애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과식을 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위가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위장병 환자분들 그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치료하신 분 보면은 네. 원장님 또 위가 불편해서 왔어요 물어본다고 와서 또 뭐 얘기해요. 네. 또 가시겠죠. 네, 그러게 말해요. 내가 맛있는 것도 있어서 더 먹었더니 또 이래요. 이렇거든요. 네. 반복이 돼요. 왜냐 나이 드신 분들은
첫째 젊은 분들은 젊은 기운에 힘이 아직도 있으니 괜찮은데 많이 먹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효소가 부족해져요. 몸 안에. 네네. 그러면은 소화시킬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방 체해요. 그러면 체하면 계속 무리가 돼서 이제 계속 무리가 되면은 이제 피로도 오고 살도 빠지고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먹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뭐 저는 그래요. 뭐 위뿐만 아니라 뭐든지 욕심을 좀 부리지 마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과식을 하지 말자. 네. 이제 과식을 안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저는 씹는 거를 잘 씹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저도 막 어떤 때는 바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만약 오늘 같이 이제 방송국을 나와야 된다면은 시간이 쫓기면은 밥을 빨리 먹게 돼요. 네. 무슨지 아시죠? 알죠. 그러면 이제 빨리 먹다 보면은 그게 위에서 감당이 안 돼. 그렇죠. 놀래죠. 예, 그러면 그때 또 딱 소화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네네.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네네. 그러면 바쁜 일이 있으면은 아예 굶는 게 나아요. 더 편해요. 차라리 네. 그냥 물만 마시고. 네네. 근데 어딜 차를 타고 가서 밥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어딜 가야 되는데 빨리 후다닥 먹고 막 진짜 그냥 소나기 밥이라고 그러죠. 한 5분 1분 만에 먹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문제. 그러면 그게 살도 찌게 되고 바로 소화 기능에 문제가 되고 만성 위염이 되는 원인이 되고 이렇게 네네.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욕심인데 제발 밥 먹는 시간은 30분을 가지고 먹어라. 시간을 두고 30분은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30분을 가졌을 때 3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스푼 씹을 때 30분 씹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면은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업을 해보면은 오래 사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병이 별로 없는 분들은 항상 위가 건강하더라.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더라. 네. 이런 분들이 건강하고 네. 또 그분들을 지켜봤을 때 보니까 오래 씹더라. 참 오래 씹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우리가 음식 밥 먹을 때는 소처럼 먹고 물은 닭처럼 마셔라. 그 말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은 건강하다. 오, 네. 모르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밥은 손은 소처럼 네. 그리고 물은 닭처럼. 닭처럼. 왜 그런 걸까요? 네. 자, 밥은 손은 이렇게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네. 오래 씹잖아요. 네네네. 자금자금 씹고 네. 다시 넣고 다시 되새김질하죠. 그렇죠. 다시 또 씹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소처럼 되새김하면서 오래오래 입에서 죽이 되도록 심은 다음에 넘겨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진짜 그렇게 먹으면요 체할 일이 없어요. 네, 저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네, 이번 주 저희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물은 닭처럼 마시라는 거는 닭 물 마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보셨어요? 닭은 이렇게 네. 물을 딱 끓여요. 꼭 항상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하늘을 보고 네. 꼭 넘기죠. 네, 그게 왜냐? 그러니까 물도 네. 그냥 꼴깍꼴깍 찬물 혹시 마셔본 적 있어요? 네, 빨리 맞아요. 머리가 막 띵 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것처럼 물을 빨리 마시면 물도 체한다. 물도 네네. 물 마시고 체한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도 한 모금 찍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조금 4-5번 씻고 마셔 넘겨라. 그러면요 절대 체할 일이 없다. 네. 저는 그걸 꼭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네네. 그것만 잘 지키면은 100살은 살 수 있어요. 진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 이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우리가 만성 피로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모든 병이 봐요. 간이 나빠도 우리가 어디 암이 걸려도 소화가 안 돼도 뭐 머리만 아파도 손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막 몸이 긴장이 되고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 몸이 뭔가 아프면은 이거 내가 무슨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 이제 받고. 네.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요. 특히 암 환자도 마찬가지. 암이 걸리면 걸리기 전까지는 편해요. 네. 마음이 어느 정도. 근데 딱 암이란 진단 받으면 어떠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암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려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자고 나도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매일 삶이 그렇게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제가 병원에서 모든 분들이 항암제를 투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약에 잘 듣질 않아요.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란 말 있죠. 차라리 모르면은 내가 암이 걸려서도 그래 그냥 모르고 지나. 그러면 모르면 그때라도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삶의 질도 떨어지죠. 네. 모든 기능이 마비되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살질 못해요. 네네. 예, 물론 그거를 그럴 때 제가 내려오면 잠깐 이제 방송 하나 뭐 들은 게 있었는데 그럴 때 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해결이 될 텐데 나를 모든 병을 나를 이제 내가 왜 이게 걸려서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돼?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암이 걸려야 돼? 내가 감기가 걸려야 돼? 내가 이렇게 아파? 왜 우울증이 걸렸어? 왜 네. 짜증이 나?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네. 내 의지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네. 하다 보면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을 그럴 때는 좀 의지하라.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예.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저도 많은 죽다 살았다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죽었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술도 많이 했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 아픔이라는 거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만 조금만 아파도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병이 오래 앓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노이로제가 걸려요. 신경쇠약이라든지 자율신경실조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겨요. 네. 근데 그러면 기억력 떨어지죠. 건망증 오죠. 의욕 없죠. 막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막 피곤하죠. 그리고 밤에 못 자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만 꾸죠. 그럼 자고 나다 너무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방송 아마 지금 중에도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럴 때 빨리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거는 제가 항상 권장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음식 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이게 마음을 좀 깨끗하게 좀 내가 좀 두뇌를 좀 뭔가 힐링하고 싶으면요. 좀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산에 좀 걸으시면 돼요. 한 3, 40분. 네. 걸으면요. 힐링이 돼요. 진짜로. 네네. 걸으면서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네. 힐링이 잘 돼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나 자신이 어떨 때 힘이 버거워. 힘도 없어. 그럴 때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친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내 부모를 의지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의지하겠어요? 의지가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나의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저도 힘이 없고 지쳐질 때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이것만 얘기해요. 그냥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 이렇게 그러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푸른 나무도 보고 또 나무의 향기도 맡으면서 네. 또 바람 소리도 들으면서 새 소리도 들으면서 갔다 오면요 훨씬 기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가지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내가 왜 아파, 내가 왜 이렇게 병이 힘들어, 또 그렇게 사람을 자기가 어떤 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빠져들면은 더 빠져들고요. 네. 그리고 방에 매일 잠만 자고 싶고 막 눕고 싶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일어나서 주위에 좀 걷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산이더라고. 산에 걷는 거. 네네. 네. 또 땅이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바닷가 가까워 싶으면 바닷가 걸어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냥 집안의 주위보다는 차 네. 소리인데 마시고 네. 차를 좀 몰고 가서 잠깐 이렇게 걷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러면 네. 나도 힐링이 되고 또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치료를 받아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에 만성 피로 극복하기 말 그대로 사실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만성 피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음식 정말 밥을 소와 같이 먹고 소처럼. 소처럼 네. 그리고 물을 닭처럼 네, 마시고. 네. 그렇지만 또 제일 오늘 역시나 중요했던 부분 우리 마음 네. 왜냐하면 암덩어리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몸에 이렇게 만성 피로 물질이 그 작은 것이 저희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좀 돌아보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또 진단해 주신 거는 산을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좀 가셔서 네. 산행을 하시고 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좀 극복하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그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은 거는 네. 내 평생 가는 길 찬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딸이 배에 타고 가다 죽었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좌절됐을게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근데 네.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이 네. 그 상황에서 그게 나왔다는 것이 네. 그러면은 나도 산책하면서 한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내 몸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분은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 때는 의지가 안 돼요. 네. 정말 누구 아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오직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아멘. 바라보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의지하면은 네. 이겨낼 수 있으면서 또 치유도 같이 받아야 돼요. 치유 같이 꼭 받아야 돼요. 치료도 네. 와서 받으시면서 그렇게 이겨내면은 네. 꼭 치료가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